의사들의 솔직한 인터뷰의 MC 김인열입니다. 오늘은 늘 환자분들의 너무 친근하고 또 우리 병원의 의사분 최초로는 또 친절 직원으로 뽑히신 비뇨의학과의 안재현 과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비뇨의학과 전문의 안재현 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김해보건병원 비뇨의학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과장님 모시고 의학계가 손꼽고 있는 3대 통증인 한통, 급성 치통, 결석증, 결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 흔히 몸에 돌이 생겼다고 하죠. 이 결석이 정확한 어떤 건가요? 소변이 내려오는 길에 생기는 것을 결석이라고 부릅니다. 신장에서 생길 수도 있고요. 요관에 생길 수도 있고 방광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장이나 방광에 있는 결석은 통증을 유발하진 않는데 요관에 있는 결석이 통증을 심하게 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주로 병원에 내원하실 때 응급실로 많이 내원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급격한 통증이 갑자기 시작돼서 한 30분 안에 그냥 죽을 만큼 심하게 오는 것을 보통 요로결석 통증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결석의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은 옆구리 통증을 제일 흔하게 호소하고 옵니다. 또는 결석이 아래쪽에 있을 경우에는 아랫배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남성인 경우에는 고환 쪽으로까지 통증이 뻗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소변에 피가 보이는 혈뇨 증상이 동반되면 보통 요로결석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 환자분들이 보면은 이제 소변에 피가 나오게 되면 굉장히 당황하고 그죠? 뭐 없던 병도 생길 만큼 깜짝 놀라서 오실 건데 제일 처음 그런 환자분들 만나 뵙게 되면은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 환자분들이 들어올 때 이미 처음부터 보통 옆구리를 부여잡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옆구리 통증과 더불어서 소변에 피가 난다는 얘기를 하면 결석, 통증이 심한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진통제부터 먼저 드리고 나서 추가 검사를 하고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결석의 원인은 뭐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결석이 생기는 원인은 소변 내에 있는 적 유발인자들이 서로 응집하여서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물을 적게 먹거나 또는 수분 섭취가 충분하지만 땀을 그만큼 많이 흘리거나 하는 경우 생기고요. 이와 더불어서 결석 요인들을 많이 복용했을 경우 요산이라든지 칼슘을 많이 복용했을 경우에도 생길 수 있으며 또는 일부에서는 비타민 D로 인해서 칼슘 생성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대부분 나이대가 굉장히 고르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환자분을 뵈면서 환자분들이 질문 중에 우리 엄마도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도 그랬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랬어요, 이게 가족력이 있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유전력이 있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전력이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안 대대로 돌이 생기는 집안은 돌이 여러 개 생기고 아,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비뇨의학에서도 상당히 디베이트가 있는 이야기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이미 정설처럼 그렇게 유전적 경향이 있긴 한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개인적인 식생활 습관 그게 환경이라든지 뭐 그런 게 그런 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결석의 일반적인 치료 방법이나 아니 우리 안 과장님이 추천하실 수 있는 치료 방법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결석이 생기면 치료 방침은 이제 결석의 크기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개수 그리고 위치에 따라서 나뉠 수가 있습니다. 보통 결석이 작은 경우에는 수분 섭취나 약물 치료만으로도 배출이 가능하게 되며 보통 이 경우에는 한 일주일 안에 거의 대부분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석이 큰 경우에는 보통 체해 충격파 세속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크기가 크거나 염증이 동반되거나 또는 너무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결석을 수술적 치료로도 해결할 수 있는데 실제로 어떤 수술을 이루어져요? 뭐 대부분 환자분들이 수술을 이렇게 하면 마치 이제 일반적으로 칼을 대서 뭔가 열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치료하고 계십니까? 30년 전에는 진짜 실제로 개복을 해서 결석을 꺼내기도 했습니다. 좀 최근에는 내시경으로 이용한 수술이 많이 발달하면서 내과에도 내시경이 있군요, 그죠? 예, 우리 뭐 위내시경 같은 그런 가능 내시경 장비가 우리 소변 나오는 길을 통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몸에 흉터는 전혀 없고 그리고 하루 정도나 이틀 정도만 입원하면 대부분 일상생활 가능할 정도로 좋아져서 퇴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러면 이 결석 수술은 일반적으로 또 어떻게 진행할 수 있나요? 보통 수술하는 경우는 대부분의 결석 환자분들이 아파서 오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에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또는 염증이 너무 심해서 열이 나는 경우가 왔을 때 그날 웬만하면 대부분 다 해결해 드리려고 당일날 입원해서 수술하고 하루 이틀 정도 지나다 가는 경우가 많고요. 단 열이 동반되거나 염증이 동반된 경우에는 염증 치료가 끝나야 퇴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수술에 대한 치료를 권유받았을 때 제일 궁금한 게 수술 방법도 있겠지만 마취의 부분도 언급을 할 것 같습니다. 마취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가요? 수술은 전신 마취를 진행할 거고요. 대신에 그렇게 마취 자체가 요즘은 위험하지가 않아서 마취를 한 번도 안 받아보신 분도 마취 자체 설명을 좀 잘해드리면 쉽게 수술은 간단하지만 마취는 전신 마취가 요하는
그런 수술이 되겠습니다. 환자분들이나 일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한 게 결석을 어떻게 예방할 수 없나 뭐 이런 이야기 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우리 수분에 관련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분 섭취만 된다면 결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단 사람마다 개인마다 다 차이가 있어서 뭐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나눠서 드시는 게 좋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석이 유발인자 중에 뭐 날씨나 계절적이나 생활 환경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한여름에 결석이 돼가 오시는 분들이 탈수에 연관되어 있는 그런 결석 형성과 관계 있을까요? 그게 제일 많습니다. 실제로 아마 결석은 한 4월에서 10월 사이가 보통 저희가 제일 잘 생긴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 시기에 이제 더우면서 땀을 많이 흘리고 그만큼 수분 보충을 하지 않으면 소변이 농축이 되고 농축되면 그 안에 있는 결석 행성 인자들이 들어붙어서 결석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에 내려오는 경우는 시기가 관계없어서 한겨울에도 돌이 내려오면 그때 통증이 올 수는 있습니다. 소변과 관계된 내용이라서 역시 물 섭취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차나 음료수 뭐 여러 가지 뭐 식품 이런 걸로 이제 생각할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에서는 순수한 물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순수한 물보다는 그냥 수분 종류, 찬물, 뜨신 물, 끓인 물, 뭐 녹차, 보리차, 옥수수 차 상관없습니다. 그럼 수분 종류로만 충분히 잘 드셔주면 좋습니다. 알람 설정 다음에 하자. 자, 오늘도 여지없이 그것이 알고 싶다 코너가 돌아왔습니다. 결석은 유전병인가요? 앞서 저희가 대화를 나눴는데 유전병이다 뭐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유전성 경향이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오히려 개인적인 식생활이나 생활 습관이 오히려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전병이 아니기 때문에 조상님이나 부모님을 탓하지 말자. 물을 자주 마시자. 다음 2번 가겠습니다. 맥주를 마시면 도움이 되나요? 이거는 아까 우리 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수분 섭취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순수한 물이 아니더라도 음료수나 이렇게 다 될 것 같은데 맥주는 또 술이니까 좀 다르지 않나 이렇게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반인들이 많이 알고 있기로는 돌이 생기면 맥주를 먹으면 잘 빠진다.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시는 분도 있고 실제로 마시고 빠지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맥주를 많이 먹는다. 결국 수분 섭취를 많이 하면 돌이 빠지는 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술 마신 다음 날 갈증이 나고 탈수가 오면 오히려 돌은 더 잘 생기게 되고요. 맥주 자체가 요산이 들어있어서 돌이 더 잘 생기는 경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를 마셔서 돌을 예방하거나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몸에 결석이 생길까봐 맥주를 상시화 복용하는 건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을 빼기 위해서 먹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 빼고 하나 생기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3번째 보겠습니다. 요로 결석이 암의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이 사실인가요? 이거는 저도 이렇게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 같은데? 실제로 요로결석 돌 때문에 암이 생겼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단 돌이 이제 오래되면서 주위에 이제 점막을 자극해서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세포 변화라든지 조직 변화가 오면서 생길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요로결석 가지고 암의 원인이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오히려 요로결석이 있으면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우신염이나 아니 신부전으로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소화기 내과에서 우리 내과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다시피 담낭에 돌이 있다고 해서 그 돌 자체가 암의 원인이 안 되는 것과 비슷한 어떤 그런 이제 시퀀스로 보면 되겠군요. 비슷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오늘은 결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떠셨습니까? 결석이 생각보다 많은 질환이고 특히 연령과 상관없이 우리 젊은 층에서부터 노령층까지 다양하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결석이 있는 경우에 병 자체는 위험한 병은 아니지만 그 병의 증상, 통증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생기면 빨리 진료하고 빨리 치료하는 게 오히려 좋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궁금한 내용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 주신 우리 안 과장님 감사드리고 의사들의 솔직한 인터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